산속 한밤중이었어요. 한 아이가 잠에서 깨어 앉습니다. 등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지요. 또 그 꿈이야. 아이는 작게 중얼거리며 두 손을 무릎에 모았답니다. 깊은 강가, 강물 위에 뜬 작은 옥함. 그 옥함을 보내며 무너지는 한 여인. 아이는 그 여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어요. 본 적이 없는데도 그 사람의 울음소리를 자기 가슴 안에 가지고 있었지요. 그 꿈은 아이가 7살이 되던 어느 봄밤부터 시작되었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그러다 보름에 한 번, 이제는 거의 매일 밤 아이는 그 강가에 서 있었어요. 7번째 딸이 강에 보내졌던 그날 이후 오랜 세월이 흘렀답니다. 산속의 아이는 자라고 또 자라 어느덧 11살이 되었지요. 오늘은 마침내 그 아이가 자기 이름을 만나는 이야기랍니다. 이번 이야기는 조금 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마음에 닿는 순간이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7번째 딸을 찾아서. 시간은 흘러 대기가 11살이 되던 해였어요. 그해 봄 산이 좀 이상했지요. 늘 마당까지만 내려오던 사슴이 그날따라 부엌 문 앞까지 와서 울었답니다. 산까치떼가 하늘을 까맣게 덮으며 동쪽으로 날아갔고 평소엔 새벽 한 번만 우는 산닭이 그날은 종일 울었어요. 비리할미가 부엌 문가에서 영감을 돌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답니다. 영감, 오늘 산이 좀 이상여. 영감도 한참을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답했지요. 그러게나, 무언가가 오고 있구먼 그래. 두 사람은 서로를 오래 바라보았어요. 옥함이 찾아왔던 그날 이후 한 번도 입에 올린 적이 없던 이름이 그날 두 사람의 가슴 안에서 한꺼번에 떠올랐답니다. 비리할미가 떨리는 입술로 작게 그 이름을 불렀어요. 바리, 대기. 그 이름을 부른 건 옥함이 찾아왔던 그날 이후로 정말 처음이었답니다. 같은 시간 산 아랫길에서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길을 잃고 있었어요. 푸른 관복에 갓을 쓴 사신단이었답니다. 도성에서 떠난 지 어느덧 닷새째였지요. 산은 깊고 안개는 짙고 길을 안다는 사람은 산 입구에서 발을 돌렸어요. 부하사신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단장에게 말했답니다. 단장님, 이대로 가다간 절벽으로 떨어지겠습니다. 그만 돌아가시지요. 사신단의 우두머리는 잠시 말이 없다가 단호하게 입을 열었어요. 아니 된다. 이 일은 전하의 명이다. 그 아이가 이 산 어딘가에 있을 것이야. 반드시 찾아야 한다. 전하의 명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야. 부하사신이 못마땅한 듯 작게 중얼거렸지요. 살아있다는 보장도... 사신장이 그 말을 단숨에 잘랐어요. 말을 가리거라. 그때였답니다. 앞서가던 말이 갑자기 우뚝 멈춰섰지요. 발 아래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절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단장님. 안개가 모든 길을 삼킨 절벽 끝. 사신단은 옴짝달싹할 수 없었답니다. 그때 안개 너머에서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한 아이의 목소리가 가만히 흘러나왔지요. 거기, 그쪽 길은 위험해요. 사신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답니다. 안개 사이로 한 아이가 서 있었어요. 다 해진 옷가지에 손에는 약초가 든 작은 망태기. 사슴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바위를 내려오고 있었지요.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제가 길을 알아요. 부하사신이 자기도 모르게 작게 중얼거렸답니다. 아이가 이 깊은 산에서...
사신장은 말 위에서 내려와 그 아이의 뒤를 따랐어요. 안전한 바위길로 들어선 다음에야 그는 처음으로 아이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았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사신장의 호흡이 멎어버렸지요. 그는 그 얼굴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답니다. 옥함이 강에 보내주던 그날 밤, 그가 갓 사신단에 들어간 신참이던 시절, 강가에 무너지던 한 왕비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그가 있었지요. 그날 본 왕비의 얼굴, 둥근 이마, 깊고 맑은 눈, 그리고 무엇보다 슬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그 단단한 인매. 그 얼굴이 지금 자기 앞에 서 있었답니다. 7살은 어려진 채로요. 사신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레 아이에게 물었어요. 아이야, 너는 누구의 아이냐? 아이는 환하게 아무것도 모른 채 답했지요. 산속에 사시는 할미 할아비의 아이예요. 사신장은 그 답에 살짝 무너졌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다음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래, 그러면 그 할미 할아비께 나를 좀 데려다 줄 수 있겠느냐? 아이는 망설임 없이 환하게 답했지요. 네, 따라오세요. 사신장은 아이의 뒤를 따라 걸으며 차마 그 등에서 눈을 떼지 못했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그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거세게 뛰고 있었어요. 11년 전 강가에서 무너지던 그 왕비. 그 왕비의 어린 딸이 지금 자기 앞에서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노부부의 집 마당, 비리알미가 마중을 나왔다가 사신단의 푸른 관복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아, 비리알미는 옥함을 거두던 그날부터 이 순간이 언젠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답니다. 사신장이 정중히 머리를 숙이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어르신, 무례를 용서해 주시지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아이는 강에서 거두셨습니까? 비리알미는 답하지 않았답니다. 대신 천천히 부엌으로 들어갔지요. 한참을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녀가 들고 나온 것은 작은 옥함이었답니다. 그날 이후 한 번도 꺼낸 적 없는 그 옥함이었지요. 비리알미가 떨리는 손으로 옥함을 내밀며 흐느끼듯 말했어요. 이 안에 있던 아이가 우리 댁이요. 사신장이 옥함을 받아 천천히 열었답니다. 안에는 갓난아이를 감쌌던 비단 한 조각과 작은 놀이개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놀이개를 본 순간 사신장의 무릎이 꺾였지요. 그가 무너지듯 비단을 어루만지며 말했답니다. 이건 길대 부인 마마의 놀이개입니다. 그날 밤 강가에서 마마께서 마지막에 떨어뜨리셨던. 마당에 정적이 내렸어요. 대기가 영문을 모른 채 비리알미를 작게 불렀답니다. 할미. 비리알미는 대기를 차마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며 흐느꼈지요. 대기야. 대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길대 부인 마마라는 분이 누구신데요? 사신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대기를 보았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은 채로 두 손을 모았어요. 그가 흐느끼는 목소리로 어린 공주를 향해 입을 열었지요. 공주마마, 신들이 늦었사옵니다. 대기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알아들은 건 그 말이 자기를 향했다는 것뿐이었답니다.
대기가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공주마마라니, 왜 저한테 그래요? 할미, 저 사람 왜 저래요? 비리 할미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답니다. 옥함을 거두던 그날 이후로 참아왔던 눈물이 그날 처음으로 터졌어요. 할미가 대기의 손을 잡으며 무너지듯 울먹였지요. 아가야. 할미가 미안하다. 더 빨리 말해줬어야 했는디. 대기는 그제야 어렴풋이 알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떨리는 입술로 거의 들리지 않게 물었어요. 그분이 누구신데요? 사신장은 한참을 답하지 못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답니다. 이 나라의 임금이시옵니다. 그리고 마마의 어머니, 길대 부인 마마이시옵니다. 대기는 비리할미를 돌아봤어요. 비리할미는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답니다. 비리할아비는 부엌문 안쪽에 등을 돌리고 서 있었지요. 그의 어깨도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대기는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알았답니다. 바리대기, 버려진 아이. 사흘이 흘렀어요. 사신장은 대기에게 강요하지 않았답니다. 그저 사실을 전했지요. 길대 부인이 죽음에 가까운 병으로 누워 계시며 왕이 대기를 찾고 있으며 대기를 모실 가마가 산 아래에 대기 중이라고요. 대기는 사흘 동안 말이 없었어요. 산을 돌아다녔고 평소처럼 약초를 캐왔고 비리할미가 차린 밥을 묵묵히 먹었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저녁 대기가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할미, 할아비. 비리할미가 떨리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답했어요. 그래, 대기야. 대기는 차분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답니다. 저 가볼게요. 비리할미가 떨리는 손으로 대기의 손을 잡았지요. 그리고 흐느끼듯 말렸어요. 대기야, 아니 가도 된다. 할미는 너만 있으면 돼요. 대기는 가만히 어른의 눈으로 할미를 바라봤답니다. 할미, 저 그 꿈을 꿨어요. 4년 동안. 강가에서 우는 그 사람 꿈. 그 사람이 제 어머니였어요. 비리할미가 무너지듯 작게 흐느꼈지요. 아가. 대기가 다시 차분히 말했어요. 한 번은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그때 비리할아비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답니다. 그래, 가거라. 가서 보고 와라. 그날 밤 비리할미는 대기의 머리를 마지막으로 빗겨주었지요. 매일 빗겨주던 그 단정한 따은 머리를요. 빗질을 하며 비리할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기를 불렀어요. 대기야, 응, 할미. 할미가 너한테 한 가지만 부탁할게. 뭔데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어도 네가 너인 것만은 잊지 말아라. 산이 키운 아이라는 거, 우리한테 온 아이라는 거, 그것만 잊지 말아라. 대기는 답하지 못했답니다. 대신 비리할미의 거친 손을 자기 뺨에 갖다 댔어요. 자기를 키운 그 손을요. 대기가 도성에 들어선 건 그로부터 닷새 후였답니다. 대기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상이었지요. 끝없이 펼쳐진 큰 길,
줄지어 늘어선 기와집, 사람들의 무리, 깃발, 북소리. 가마 안에서 대기는 작은 창틈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보았답니다. 압도되었지만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산이 키운 아이의 눈은 깊었으니까요. 마침내 궁궐 정문이 열렸지요. 거대한 단청 기둥, 황금색 지붕의 처마들. 대기의 가마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신하 하나가 공손히 머리를 숙이며 아뢰었어요. 마마, 도착하셨사옵니다. 대기가 가마에서 내렸지요. 신하들이 한 줄로 늘어서서 모두 깊이 머리를 숙였답니다. 어린 대기를 향해서요. 대기가 작게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게 그분들이 사시는 곳이구나. 시간 대전 뒤편의 한 작은 방. 우구대왕은 그 방에 혼자 앉아 있었답니다. 사신장이 대기를 모시고 도착했다는 전가를 받은 지 한 시즌이 지나 있었지요. 신하가 조심스레 다시 한번 아뢰었어요. 전하, 마마께서 대전에서 기다리고 계시옵니다. 우구대왕은 고개를 드지 못한 채 낮은 목소리로 답했답니다. 조금만 더. 신하가 다시 조심스레 입을 열었지요. 전하, 마마께서 이미... 그 말을 끊으며 왕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하지 않았느냐. 내가 어떤 얼굴로 그 아이를 본단 말이냐. 11년이다 11년 동안 내가 없는 아이라 하였다. 그 아이가 지금 이 궁궐에 있다. 신하는 더 말하지 못했답니다. 대전에서는 어린 공주가 혼자 그 거대한 공간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한 시즌을, 두 시즌을요. 마침내 우구대왕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대전의 거대한 문이 열렸답니다. 대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지요. 황령포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대기는 그분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았답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았지요. 두 사람이 그 거대한 대전에서 마주섰어요. 7발자국 떨어져서요. 누구도 입을 떼지 못했답니다. 11년이라는 시간이 그 7발자국 사이에 모두 들어있었지요. 옥함, 강물, 그날 밤 모른 척한 세월, 매일 밤의 꿈, 모두가 그 거리 안에 있었어요. 오구대왕이 먼저 무너졌답니다. 그는 무릎이 꺾이듯 바닥에 주저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단 한마디를 내뱉었지요. 미안하다. 그 한마디였어요. 11년 동안 모른 척했던 모든 것이 그 두 글자로 무너졌답니다. 대기는 답하지 않았지요. 답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답해야 할지 11살 사나이는 알지 못했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무릎 꿇은 아버지를 내려다볼 뿐이었지요. 그것이 부녀의 첫 만남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대전에 6 공주가 불려왔답니다. 우구대왕은 옥자에 앉아 6 딸을 한 명씩 바라봤지요. 그 옆에 대기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 서 있었어요. 공주들은 대기의 존재를 아직 모르고 있었답니다. 왕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너희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 왕은 길대 부인의 병에 대해 말했어요. 의원으로도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고요. 살릴 방법은 단 하나, 서천서역국의 약수를 구해오는 것뿐이라고. 그곳은 사람이 가서 살아 돌아온 적이 없는 곳이라고요.
그리고 왕은 거의 애원하듯 물었답니다. 누가 가주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어미를 살리러 가주겠느냐? 대전이 조용해졌지요. 첫째 공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차분하고 매끈한 목소리였답니다. 아바마마, 송구하옵니다만 저는 다음 달에 혼인을 올려야 하옵니다. 정혼하신 분께 면목이 없어서 저는 갈 수가 없사옵니다. 왕은 첫째의 얼굴을 한참 보았지요. 그리고 둘째에게 시선을 옮겼어요. 둘째 공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답니다. 아바마마, 저는 무섭사옵니다.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옵니다. 하지만 죽음의 강은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아바마마. 셋째 공주는 다른 얼굴로 입을 열었지요. 차갑고 날선 목소리였어요. 아바마마, 어머니가 누우신 게 정말 약수가 없어서이옵니까? 어머니께서 왜 누우셨는지 정말 모르시옵니까? 왕이 충격에 입을 떼지 못하다가 겨우 말했답니다. 셋째야. 셋째는 단호하게 답했지요. 저는 못 갑니다. 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바마마를 위해서는 절대로 못 갑니다. 왕의 손이 옥자의 팔걸이를 짚었어요. 넷째 공주는 말이 없었답니다. 그저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저었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다섯째 공주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흐느꼈어요. 아바마마, 저는 너무 어리옵니다. 저는 못해요. 저는 갈 수 없사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공주가 앞으로 나왔답니다. 막내였지요. 대기보다 2살 위인 13살이었어요. 여섯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들고는 또렷이 말했답니다. 아바마마, 제가 가겠사옵니다. 왕의 얼굴에 처음으로 빛이 들었지요. 여섯째야. 그러나 그 빛은 단 몇 초 만에 꺼졌어요. 여섯째가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더 물었답니다. 그런데 아바마마, 한 가지만 여쭤도 되겠습니까? 왕이 아직 희망을 놓지 못한 목소리로 답했지요. 그래, 무엇이냐? 여섯째는 어린아이의 가장 순수한 얼굴로 그 잔인한 질문을 던졌어요. 제가 들었사옵니다. 7째 동생이 살아있다고요. 그러면 정말 저여야 합니까? 대전이 얼어붙었답니다. 왕은 답하지 못했지요. 그건 거절도 승낙도 아니었어요. 그저 어린 막내의 가장 솔직한 질문이었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가장 잔인한 거절이기도 했지요. 6공주가 모두 차례로 대전을 떠났어요. 오구대왕은 텅 빈 옥좌에 혼자 남았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었지요. 그때 대전 뒤편에서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대기가 한 발 앞으로 나왔답니다. 왕이 놀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너는? 대기는 한 점의 망설임도 없이 또렷하게 말했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왕은 그 한마디에 숨을 멈췄답니다. 왕이 떨리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지요. 너는 알면서 그러는 것이냐? 내가 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면서 그러는 것이냐? 대기는 차분히 답했어요. 흔들림이 없었답니다. 알아요.
제가 누구인지 알았기에 그래서 가는 거예요.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지요. 그저 무릎 꿇은 채로 어린 딸을 올려다봤어요. 11년 전 자기가 강물에 보낸 그 아이를요. 그리고 흐느끼듯 그 이름을 처음으로 입에 올렸답니다. 바리대기. 왕이 처음으로 그 이름을 입에 올렸지요. 11년 전 규대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지어준 그 이름을요. 대기는 작게 그리고 따뜻하게 답했어요. 네, 아바마마. 왕은 그 한마디에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답니다. 어깨가 거세게 흔들렸지요. 대기가 떠나기 전날 밤. 대기는 사신단의 호의를 받으며 산속 노부부의 집으로 마지막 인사를 다녀왔죠. 비리알미는 대기를 보자마자 말없이 대기의 머리부터 비꼈답니다. 어린 시절 매일 그러했던 것처럼요. 비리알미가 빗질을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기를 불렀어요. 대기야. 응, 할미. 비리알미는 차분히 그러나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답니다. 할미가 너한테 처음 이름을 지었을 때 말이다. 우리한테 온 아이라고 불렀어. 이제 또 이름을 하나 지어주마. 뭐예요, 할미? 할미는 대기의 머리를 마지막으로 쓰다듬으며 그 새 이름을 들려주었지요. 우리한테 돌아올 아이. 그렇게 부르마. 대기는 답하지 못했어요. 대신 비리알미의 거친 손을 자기 뺨에 갖다 댔답니다. 비리아라비는 그동안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지요. 그가 나와서 대기에게 작은 호리병 하나를 건넸어요. 하라비가 굵은 목소리로 짧게 말했답니다. 받아라. 이게 뭐예요, 하라비? 하라비는 부엌 쪽으로 살짝 고개를 돌리며 답했지요. 산에서 기온 약초로 하라비가 만든 거다. 가는 길에 마셔라. 힘들 때마다. 응, 고마워요, 하라비. 하라비는 차마 대기와 눈을 못 맞추고 등을 돌리며 말했어요. 가거라. 가서 보고 와라. 그날 밤 대기는 노부부의 집 마당을 한번 둘러봤답니다. 봄에 진달래를 꺾던 그 자리, 여름에 물고기를 잡아오던 개울, 겨울에 솔잎을 안고 들어오던 그 문. 그동안의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지요. 그리고 대기는 산을 내려왔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답니다. 대기의 여정이 시작되었지요. 도성을 떠나 서쪽으로 또 서쪽으로. 사신장과 호위무사 둘이 처음에는 따라왔지만 사흘째 되는 날 산속 깊은 곳에서 대기는 멈춰 섰답니다. 그리고 차분히 사신장에게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저 혼자 가겠습니다. 사신장이 놀라 다급히 막아섰지요. 마마, 안 됩니다. 저희가 끝까지 대기는 그 말을 가만히 막으며 어른의 얼굴로 말했답니다. 사신장님, 이 길은 사람이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산이 저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신장은 그 말에 더 이상 따라가지 못했죠. 어린 공주의 눈이 이미 어른의 눈이었으니까요. 대기는 혼자 걸었어요. 산을 넘고 또 산을 넘었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대기는 외롭지 않았지요. 사슴이 길을 안내했고 산까치떼가 머리 위로 따라왔고 한밤중에는 늑대가 멀리서 대기를 지켜봤어요. 굶주린 호랑이를 만난 적도 있었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대기 앞에 멈춰서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길을 비켜주었지요. 한 번은 산적대를 만났어요.
험상궂은 사내들이 대기의 길을 막아섰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어디선가 산까짓대가 까맣게 몰려와 산적들의 머리 위를 빙빙 돌았지요. 까마귀까지 합세했어요. 산적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답니다. 대기는 그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지요. 산이 자기를 키웠으니 길도 산이 열어주는 거라고요. 그렇게 대기는 한 달을 걸었어요. 한 달 동안 대기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답니다. 사람의 흔적이 사라진 곳, 새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 햇빛조차 옅어지는 곳으로요. 그리고 대기는 마침내 그곳에 도착했지요. 발 아래로 검은 강이 흐르고 있었답니다. 강 너머로는 짙은 안개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안개는 살아있는 것처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지요. 강가에는 오래된 비석 하나가 서 있었답니다. 거기에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삼, 도, 천. 죽음의 강이었지요. 대기는 강가에 멈춰 섰답니다. 사슴은 따라오지 않았어요. 산까치도 보이지 않았지요. 바람조차 멈춰 있었답니다. 이곳에서부터는 산이 따라올 수 없었어요. 사슴도, 산까치도, 바람도, 햇빛도. 이제부터는 대기 혼자였지요. 대기는 비리아라비가 준 작은 호리병을 꺼냈답니다. 한 모금을 마셨어요. 산의 약초 냄새가 입안에 잠시 퍼졌지요. 그리고 그 냄새는 곧 사라졌답니다. 대기는 작게 그 새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어요. 우리한테 돌아올 아이. 비리알미가 마지막으로 지어준 그 이름을요. 그리고 대기는 강을 향해 첫 발을 내딛었답니다. 그 순간이었지요. 강 너머의 안개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안개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답니다. 사람도 짐승도 아닌 어떤 그림자가. 대기는 멈춰 섰지요. 산이 키운 아이, 바리대기. 11살 어린아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부모를 만나고 6 언니의 거절을 들었고 그리고 스스로 죽음의 강 앞에 섰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강 너머에서 대기가 마주하게 되는 것이 펼쳐집니다. 안개 속의 그 그림자는 무엇이었을까요? 죽음의 강을 건넌 어린 공주는 누구도 가본 적 없는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닿는 순간이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편을 응원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마침내 죽음의 강을 건넙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